차로 10분 거리에 홀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시어머니 댁 근처에 큰 시이모가 살고 계세요. 시댁 가족 모임을 큰 시이모 댁에서 하고요. 남편은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집안일 잔소리가 심하셨어요. 청소기를 돌리면 선반을 손가락으로 훑어서 먼지를 확인하고 양념들이나 나물을 가져와서 얼마나 먹었는지 요리는 하는지 확인하시고 빨래는 분리해서 돌리고 있니? 흰색 옷은 베이킹소다 따로 넣어서 빨아야지 냄새가 안 난다. 너는 왜 주걱에 물을 안 담가 놓니? 맨날 바싹 말라가지고. 매번 밥상에 국 올려야 한다. 우리 아들 국 없으면 밥 못 먹어. 하시는데 정말 시어머니의 전화벨 소리나 벨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릴 지경이었어요. 점점 더 이혼 생각 절절할 때 임신을 하게 되고 더 힘들었어요. 애 낳기 전까지 들은 소리는 애 낳고 살 뒤룩뒤룩 찐 아줌마들 보면 미련해 보인다. 남자 바람 피는 집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살쪘더라.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해라. 살 관리해라 꼭. 전염병 걱정되니 애를 집에서 낳는 것도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 많은 병원에 감염되면 큰일이잖아. 미리미리 생각해놔야 돼. 등등. 잔소리 10번 하시고 2-3번은 너도 이제 가족이다. 딸이다. 딸 같은 며느리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러시고 제가 새어머니 마음에 한참 부족한 며느리구나 생각하다 1-2번 저런 말을 들으면 기대에 맞춰보자. 내가 좀 더 노력해보자 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좌절하고 남편이랑 말다툼할 땐 항상 시어머니 일로 싸웠어요. 그리고 결혼 초기엔 일주일에 3번이나 부르시고 음식을 만들어드리면 항상 불만과 평가로 난도질을 하셨어요. 말로 상처받는다고 진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니 점점 기분이 상하더군요.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는 말이 엄마가 좀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이어서 그래. 뒤끝은 없어. 전에는 더 심했었어. 많이 유해지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 정말 이제는 정말 잔소리 듣기 싫고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싫을 정도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것들은 다 시이모들한테 들어가니까 말 조심하려고 늘 신경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젠 너무 지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남편한테 힘든 티를 냈어요. 너무 우울해서 사라지고 싶었거든요. 나 정말 너무 지친다. 잔소리 듣기 싫어 맞춰주던 것들이 이젠 다 지쳐. 정말 이혼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애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고 왔더니 시어머니한테 연락한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죠.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그랬더니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라. 너무 자주 오지도 말고 연락 안 오면 그냥 아들 며느리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해요. 혼자 살 생각도 하고 준비해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가 우시더래요. 전 그 얘기 듣고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 왔을 땐 제가 지친 목소리로 받았더니 목소리가 왜 그러냐길래 제가 지친다고 대답하니 애 키우는 거 힘들다. 원래 사람 하나 만드는 거 힘든 거다. 다 키우는 애 힘들다고 생색만 내지 말고 자기 몸은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쉬어야 하는 거다.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아들 앞에서 온 게 너무 가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것들을 좀 얘기하래요. 얘기해야 한다고. 근데 전 그게 힘들어요. 제 얘기가 시어머니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이모 또 그 자식들한테 다 전달될 걸 알아서 그게 너무 싫거든요. 얘기한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남편은 얘기하라고 하네요. 본인이 10년간 얘기해서 시어머니가 바뀐 거라고. 아,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과 똑같을 것 같고 너무 우울하니 차라리 멍하게 하루를 보내요. 애도 멍한 상태로 보니 예전에 내 새끼 귀엽고 예뻤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 육아 방식도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인터넷만 보고 애 키우냐고 하시면서 아이 피부 안 좋으면 소금물로 쓸어주라고 하시고 그런데 의사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지금 내 자리에 시어머니가 있고 싶으신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없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 없이 키우겠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 데려다 재혼시키겠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우울감에 한없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친정에도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적었어요. 그냥 시어머니 거품 물고 난리칠 반응이 올 걸 각오하고 서운했던 걸 얘기해야 하나요?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후기. 일전에 이곳에 글 쓰고 다시 후기를 남깁니다. 그때 글을 읽어보니 제가 얼마나 우울했고 자존감이 낮았는지 느껴지네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일일이 꼬투리. 그런데 어디 상담하는 프로에서 보니 그런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스스로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뭘 완벽하게 잘했더라도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서 비난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다르게 제가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비난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심한 게 저의 첫 번째 변화인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이 서운한 걸 이야기하라고 하였기에 어찌 보면 좀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 독립된 가정이니 알아서 하겠다 말하였고 그때마다 삐지시며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왕래를 줄여야겠다고 했고 이사도 계획하자 하였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보다야 간섭이 줄 터이니 무리한 이사라도 강행하고 싶다고 했고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다고 하자 남편도 바로 실행하여 계획 중에 있네요. 여기까지가 저의 마지막 노력입니다. 남편도 이혼만을 원하지 않기에 어찌 보면 남편과 저의 노력이겠지요. 그래도 또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까짓것 이혼이다 라고 생각하니 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용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최대한 안 보고 사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는 절대로 안 바뀌기 때문에 쓰니가 달라져야 해요. 마음가짐이든 환경이든. 두 번째 사연. 제 기분보다 외식비가 더 중요한 남편. 너무 섭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직장에서 상사와 한판 크게 하고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6시 퇴근인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 7시 30분에 퇴근을 했고요. 배도 고프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괴롭더군요. 신랑한테 퇴근 전에 카톡으로 오늘 상사랑 싸워서 짜증나는데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가자 라고 보내놓았어요. 그리고 퇴근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왜 싸웠느냐라고 물어봐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기엔 제가 너무 지친 상태라서 나 지금 너무 지치고 배도 고파서 말하고 싶지 않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뭐 먹을 거야? 너무 배고프다. 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오빠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니까 대뜸 돈 좀 아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랬더니 아니 뜬금없는 게 아니고 네가 씀씀이가 원래 크잖아. 그니까 돈 아끼고 집에서 밥이나 먹자. 계란말이나 해먹자 하더군요. 순간 계란말이도 네가 하나? 내가 하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금 집에 가면 8시 30분인데 그때 밥 먹기도 너무 늦잖아. 그니까 대충 가면서 먹든 시켜 먹든 하자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후벼 파더라고요. 근데 오늘 퇴근 20분 전에 직원 할인가로 아이크림이나 이런 거를 특가로 구매를 했어요. 3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제 것은 5만 원, 그 외에는 시어머님이랑 친정엄마 드리려고 샀어요. 시어머님은 남한테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분, 자기 친구가 며느리한테 마사지 크림 받았다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며 부러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랑한테 금액이 이 정도 나왔고 사도 되겠느냐 물어보니 흔쾌히 사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와이프가 힘든 일이 있어서 외식 좀 하자니 화를 내는 걸 보니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고 그럼 돈가스 시켜 먹자 했어요. 돈가스 아무리 비싸도 3만 원입니다. 근데 안 된대요. 집에 가서 밥 먹으래요. 돈 언제 모을 거냐 비싸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말했죠. 시어머님이 로션 사드릴 때는 30만 원 써도 뭐라 안 하더니 네 와이프가 힘들어서 지금 겨우겨우 참고 억누르고 있는데 외식 한 번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고요. 직장에서부터 눈물 나오는 거 겨우 참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란 게 절 더 후벼 파서 엉엉 울면서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고 미리 카톡 보내지 않았냐. 근데 왜 너까지 날 이렇게 몰아세우냐 라며 싸웠죠. 그리고 각방 쓰고 아침에 원래 남편 차 타고 가면 원래 제 출근 시간보다 40분 정도 빨리 가요. 택시비가 10,000원 정도 나오고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곳이라 택시비도 아낄 겸 남편 차를 탔었죠.
40분 일찍 출근해도 그냥 좀 일찍 일어난다 생각하고 같이 출근했는데 아침에는 열받아서 그냥 택시 탄다고 먼저 가라 했더니 한다는 말이 캠핑장 사진 보내 양도하게 이러더군요. 그때 정말 진짜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이번 주 금토일 캠핑 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유산을 해서 그래서 기분 전환 겸 가기로 한 건데 그런 저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정말 진짜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타지에 와서 친구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스트레스 풀 사람도 풀 곳도 없는데 밥 한 번 외식하자고 한 게 잘못이에요? 참고로 저희 집 생활비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우리 집 2인 식구로 생활비 카드 제 걸로 사용하는데 140 정도 나와요. 이 안에서 제 휴대전화기 값, 도시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나가고요. 남편의 이런 행동들이 매정하고 정 떨어지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정상인 거죠? 후기. 안녕하세요. 아까 캠핑장 다녀와서 집 좀 정리하고 차 한잔 타서 글 쓰려고 앉았어요. 네, 캠핑장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 정리를 많이 했네요. 내가 슬프고 아플 때 집에 가서 밥 차리라는 남자. 이 남자와 평생 살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했고 결론은 저희 친정엄마가 아시게 된다면 많이 우실 것 같네요. 그래서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고 이 사람과는 제 평생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점점 돈이 우선될 사람인데 맨날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이라도 아이 없을 때 이혼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2주 전 유산에 예민한 시기에 상사와의 불화를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위로 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깟 한번 외식이 어때서 미리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계속 남편이 공감 능력이 없다면 순이는 타지로 시집와서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요? 맞벌이하는 아내가 둘이 먹는 3만 원 돈가스 아까워하는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밥하라는 인간이 정상인가요? 가족의 의미가 전혀 없는데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 정작 중요한 기분이 상한 이유를 말했는데도 정말 저 사람이 남편이 맞나요? 버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